수분해와 2차 방정식에 질문이 들어왔던 것들을 좀 모아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일종의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지수가 x, y 두 개가 있는데 등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미지수는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 방정식에서는 등식 이외에 별도의 조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 정수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xy의 어떠한 그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이 방정식은 어떤 그래프 형태가 돼서 무한히 많은 순서쌍을 가지게 되겠지만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유한계의 순서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단원이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분명히 이제 해결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씩 묶어보면 일단 x로 묶을 수가 있겠죠. x로 묶었을 때 y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 식을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y 플러스 1이 이제 공통인수로 나오게 되고요. 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5가 된다. 정수는 정수에다가 1을 더했을 때 정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5라는 정수를요. 이렇게 순서쌍으로 분해하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5, 5 곱하기 1. 그다음에 정수 범위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마5 곱하기 마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의 모양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순서쌍은 이제 4쌍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을 볼게요. 인수분해를 하면 오른쪽 모양을 얻게 되고 라지 A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소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네, 3개의 그룹으로 소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2차식 그룹, 두 번째 1차식, 세 번째 상수항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그 클래스끼리 일단 부분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는 것이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그재그 모양으로 개수 조절을 하게 되겠죠. 네, 12를 이제 적절히 분리를 하면은 4하고 마이너스 3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개수의 모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네, x의 개수도 일치하고 y의 개수도 일치하는 모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y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4x 더하기 4y가 되죠. 네, 그래서 1차식 두 개를 더하면 우리는 x 더하기 7y라는 모양을 얻게 되어서 네, 이 식의 가운데 부분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차례대로 써주면요. x 플러스 y 빼기 3 닫고 열고 x 마이너스 y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이제 라지 a 곱하기 이것과 같기 때문에 라지 a는 x 마이너스 y 더하기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인데요. 그러니까 3번도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그러니까 2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z라는 미지수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이제 3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2번과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x, y, z 중에서 어떤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식에 보시면 x에 대한 2차식은 x제곱이 유일하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식, 즉 x가 한 번 곱해진 모양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에 네, y가 있고 z가 있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상수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게 되면 y제곱, 그 다음에 2yz, 그리고 이제 z제곱.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도 처음에 식이 되게 복잡한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로구나 네, 라는 것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 이제 x 관점에서 상수항으로 분류됐던 이 부분이 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y 더하기 z를 뭐 하나의 뭐 k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의 어떤 다른 x와는 다른 어떤 이제 문자들의 그룹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평범한 1차식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즉 y 더하기 z를 좀 심플하게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혹시 이 모양에서 이제 금방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네,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이라고 마이너스 3, 1과 마이너스 3이라고 된 부분에다가 순차적으로 이제 y랑 z를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y 플러스 z를. 그래서 앞에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정리가 되고 이제 뒤에 식은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z. 네, 이것이 바로 인수분해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랬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a가 어떤 그룹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az 앞에 y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a는 z의 개수이기 때문에 1이 돼요. 그러면 b와 c는 순차적으로 마3 또 마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세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좀 갈게요. 두 개의 1차식에 곱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요 문제도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번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두 문자가 섞인 2차식은 이런 방식이 제일 간단합니다. 네, 차수의 클래스별로 묶어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차수의 클래스별로 묶었을 때, 그러니까 요 2차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껏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x 더하기 루트 3y, 그렇죠? 굉장히 어색한 모양이 되겠죠. x 마이너스 루트 3y.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억지로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식과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끼리 인수분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취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제 3번과 같은 해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문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yx. 그래서 x가 문자랑 관점이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봤고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즉 y 순수한 y들로만 묶인 이 그룹을 다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뭐 이거는 어렵지가 않죠. 하나는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3y-1 y-1 여러분 이제 검사해 보시면 개수가 일치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그러니까 3y-1과 y-를 우리가 어떤 곱해진 상수항으로서 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한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2y라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의 이제 합의 결과로서 마이너스 2y가 나오게끔 모양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네, 이쪽에 붙게 되고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의 합이 마이너스 2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앞에 이제 x가 붙었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네, 앞에 이제 x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x, x 이렇게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 결과는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닫고 열고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두 1차식을 합하면 여러분들 동류항끼리 더했을 때 x 더하기 x는 이제 2x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2y. 네, 상수항은 플러스 1 마이너스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어떤 x, y를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제 풀이가 됩니다. 풀이가 되는데 이 모양을 살펴보았을 때 이 앞에 부분, 2차식 클래스 부분이 자체적으로 어떤 정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을 쓰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과 3. 자, 이렇게 지그재그 곱해주기 시게 되면 위에 부분은 이제 2고요. 밑에 부분 3 돼서 네, 두 개를 합했을 때 이제 5가 되니까 네, 여기가 이 2차식 부분이 선택적으로 우선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3y.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써내려가면 되겠죠.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네, 적절한 모양으로 이제 분리를 하시면 네, x 플러스 y와 2x 플러스 3y. 자, 마이너스 4를 적절히 분리해서 한쪽은 x의 개수 2로 만들고 y의 개수는 4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2하고 마이너스 2 정도 될까요? 네, 2하고 마이너스 2. 이 정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x 더하기 6y가 되고요. 마이x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자, 두 개 더하시면 2x 더하기 4y. 네, 여기 1차식 모양과 일치하고 있죠. 네, 따라서 이 인수분해 결과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2 가로 닫고 열고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2. 네, 6번으로 가볼게요. 식의 값을 구하기. 어떤 x에 관한 특별한 식이 주어져 있고 목적하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수를 낮추자. 차수를 낮추다 보면 우리가 어떤 답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2x 더하기 3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차수를 낮출 수 없는 형태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통해서 x의 값을 이제 구하셔서 억지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그것은 지금 이게 인수분해 단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나온 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풀이법은 네, 여기서 이제 논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부분을 먼저 차수를 침착하게 낮춰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살짝 두 개를 x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플러스 6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4x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4x 더하기 6이라는 모양이 분자에 있었고 2x 더하기 3이라는 모양은 분모에 있었죠. 자, 이것을 나눗셈을 하면은 네, 정확하게 네, 상수항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xy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 네, 이 식에 대한 네, 식의 값을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언제였나요? 2학년 때였나요? 네, 문자와 식에서 어떠한 이런 복잡한 식에 어떤 문자의 값을 대입할 때는 그 대입은 최대한 늦추는 것이 이롭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여기 xy에 관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대입을 하시는 것이 네, 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수분해에서는 어떤 공통인수, 이 항에 네,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인수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빼는 것이 모양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네, 첩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과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네,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2배에 두 개를 더하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1. 차를 구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이제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는 식이기 때문에 식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x랑 y를 더하게 되면 2루트 2가 되겠죠. 네, 2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네, 앞에 괄호 계산됐고요. 네, 뒤에 가로는 여기를 빼게 되면 2죠. x 빼기 y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입니다. 3. 그래서 2, 3은 6이고요. 네, 2루트 2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 괄호까지 다 풀어주시게 되면 네, 12루트 2 플러스 6 정도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a 더하기 b 루트 2다. 자, 따라서 a는 뭐 유리수 부분이죠. 유리수 부분 6이고, 그다음에 b는 이제 루트 2 앞에 붙은 개수이기 때문에 12. 자,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8번 갈게요. 자, 뭐 비슷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죠. 네, 같은 단어 맥락이기 때문에 네, 문자식에서 네, 그 아이디어, 자, 우리가 썼던 아이디어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개의 항이 나왔을 때는 보통 중학교 레벨에서는 2개씩 묶어주면 네, 2-3번 이내에 여러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묶을까를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고 뭐 되면은 땡큐고
뭐 안 되면은 뭐 1, 3번 묶든지 2, 4번 묶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행착오를 예상하시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것은 이제 인수분해 성공한 모습이죠. 자, 따라서 이것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하나가 앞으로 더 나오고 a 플러스 b.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a에서 b를 뺐을 때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2루트 5죠. 자, 2루트 5의 앞에는 이제 제곱이 되죠. a 더하기 b를 하시면 이제 6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이제 4, 5, 20이 돼서 2, 6, 12, 120.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9번을 한번 가볼게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가 나왔군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고달파하는 많은 이제 시행착오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단 루트 10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3, 3은 9고 4, 4는 16이기 때문에 루트 10의 정수 부분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루트 10은 3. 얼마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나의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따지실 때는 이걸 루트 안으로 통으로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4, 3은 12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면 우리가 3, 3은 9고 4, 4 마찬가지로 16이기 때문에 이 루트 12라는 값도 3. 얼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12는 9보다 크고 16보다 작죠. 자, 따라서 b라는 값은 3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가 완전한 숫자의 모양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주어진 식을 열심히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 2번을 묶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한번 1, 3번을 묶어보겠습니다. 자, 분자에서 이제 1, 3번을 묶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1번은 이제 a 세제곱이었고요. 3번은 a 제곱 b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번, 4번식을 묶으면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죠. b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라는 식이 공통인수로 빠지게 되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요거는 여러분 분자식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분자입니다. 분자. 이 모양은 분자 모양이었고, 분모를 보시면 a 마이너스 b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유리식 전체 모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 마이너스 b라는 분모 모양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a 더하기 b를 하시면 루트 10이죠. 루트 10의 제곱은 10. 이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를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한번 식을 한번 간을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제 사실 인수분해는 유유상종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짧은 생각, 굉장히 인생을 편하게 사는 친구들은 내가 1, 2번 묶고 3, 4번 묶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문제를 풀 수는 있겠죠. 여기서 연립방정 정식을 풀면은 풀리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베스트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일단 조금 더 멀리 보고, 내가 1번과 3번을 묶고 2번과 4번을 묶으면은 이 식이 조금 더 멀리 던질 수 있겠구나. 인수분해를 잘 해나갈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4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이제 서로의 모양이 호응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합차 공식으로서 2x 플러스 y 곱하기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2, 4번 같은 경우도 마사 x 더하기 2y인데 이걸 공통해서 여러분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내보내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식은 1, 3번과 2, 4번이 더해진 형태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위의 식의 결과랑 밑의 식의 결과를 더한 것이 인수분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가 공통인수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2x 플러스 남아있었던 요거에서 이제 식의 값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y는 여러분 어때요? 루트 5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x 플러스 y는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유리화라고 하나요? 유리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유리화하시면 루트 마이너스 2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지게 되면서 여러분 5 빼기 4가 1이죠. 그래서 결국 값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 안의 식 같은 경우도 유리화를 하시면 뭐 루트 5 플러스 2와 루트 마이너스 2의 곱이 1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가로 밖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워지면서 루트 5 곱하기 루트는 5고요. 마이너스 2루트 5. 네, 이렇게 쉽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 한 켠에 한번 답은 표시해 놓을게요. 5 마이너스 2루트 5인가요? 네. 네, 이렇게 시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a 더하기 b의 값과 a, b의 값을 주어졌고 이것을 구해라. 네, 이것은 그냥 합체 공식으로 하라고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죠?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마다할 이유는 없죠. 네,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과 뒤를 더하고 이번엔 앞과 뒤를 뺍니다. 자, 뺄 때는 여러분 항상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뺄셈 이후에 나오는 항들은 모두 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앞에는 3a 더하기 3b고요. 그렇죠? 그 뒤에 같은 경우는 이제 a 그렇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3배의 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문제와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이제 곱셈 공식 고등학교 1단원이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곱셈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내가 a-b라는 값을 알고 싶다. 그런데 이제 주어진 식이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곱셈 공식 변형이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b를 4번 빼게 되면 이것과 똑같다. 왜냐면 이제 전개식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이것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4ab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럼 이제 3, 3은 9고요. 주어진 시계가 보시면 마이너스 4에서 이제 5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을 풀으시면 원칙은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데 단을 잘 보셔야 되겠죠.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네, 루트 5가 유일한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답을 끝까지 구하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눈여겨보세요. 3 곱하기 a 더하기 b는 3이었고요. a 마이너스 b는 루트 5죠. 그래서 9 루트 5가 됩니다. 여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가볼게요. 네, 12번. 네,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름의 길이가 2x 플러스 2y인 원에 지름의 길이가 각각 2x, 2y인 원을 그렸을 때 색칠한 부분. 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x고요. 2x, 2x, 2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큰 원의 지름은 두 개의 합한 값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태극무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태극무늬인데 좀 이제 비대칭으로 빠졌기 때문에 좀 얄쌍한 태극무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모양이죠. 뭐 콧물 모양. 네, 어쨌든 콧물 모양 중에서 이제 작은 쪽인데, 우리가 작은 쪽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가장 큰 테두리에서 반원 있죠. 그 넓이를 먼저 계산하셔야 우리가 어떤 틀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자,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x 플러스 y죠. 네, 여기서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모자란 만큼 이 작은 반원을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파이 곱하기 y의 제곱을 해야 돼요. 파이 y 제곱. 네, 2분의 파이 y 제곱 반원이니까.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요만큼을 제해야 되겠죠. 이 부분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파이 x 제곱, 파이 x 제곱 2분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최대한 간단히 계산하시면은 네,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를 파이로 다 묶고요. 뭐 별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다 풀어 헤쳐 볼까요? 네, x 제곱 있고 뭐 2xy 네, 있고 y 제곱 있고요. 네, 플러스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뭐 이런 느낌인가요?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y 네. x제곱의 개수는 이제 2분의 x제곱이 될 것이고 xy는 뭐 2xy인가요? 네, 2xy y제곱의 개수는 이제 2분의 3 y제곱 뭐 이렇게 놔도 정답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뭐 인수분해가 혹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4xy
네, 3y죠. 네, 조금 친숙한 모양이죠. 네,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먹고 x 플러스 y 가로 닫고 열고 x 플러스 3y인가요? 네, 여기까지 이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제 키워드는 직육면체가 됩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이렇게 나왔다. 건널비를 구하라. 그럼 가로 세로가 가로 세로가 등장했으면 이제 우리가 높이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럼 이 높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것은 결국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이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높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둘둘씩 묶는데 1, 2번이 결국 이제 모든 문자에 대해서 3차식이고 3, 4번이 1차식이기 때문에 자, 순리대로 1, 2번, 3, 4번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을 묶으면 x제곱에 x 플러스 y 나오고요. 3, 4번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뭉뚱그려 줍니다. 그러면 공통인수 x 플러스 y가 빠지고 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것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직육면체 높이는 문장에 등장하지 않은 1차식의 요소를 바로 우리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높이는 x 플러스 y 등장했고 x 플러스 1 등장했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건널비를 한번 s라고 해볼게요. 건널비 s, 건널비 s. 뭐 여러분 직육면체라는 게 사실 이렇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죠. 네, 겨냥도를 뭐 그려보자면 뭐 이런 느낌이 되는데, 뭐 가로 세로 높이라고 했을 때 뭐 x 플러스 y가 이제 가로고, 뭐 x 플러스 1이 세로고, 그다음에 이제 높이는 뭐 x 마이너스 1, 네,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결국 육면체니까 여러분 육면체는 어때요? 앞뒤 위아래 좌우 이렇게 면이 이루어져 있을 때 네, 육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를 곱해줍니다. 2를 곱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요 2라는 것은 앞뒤 좌우 위아래 그러니까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면이 두 개씩 있다라는 의미로서 곱해주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뒤를 생각했을 때 앞뒤는 이제 x-1과 x 플러스 y의 곱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좌우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인가요? 자, 위아래는 x 플러스 y와 x 플러스 1의 네, 곱. 네, 이것을 이제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뭐 일단 다 풀어 해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식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서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베타적이죠. 자기들끼리 놀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계산을 해주시고 이 식은 어차피 나중에 풀어질 거긴 하지만은 살짝 우리끼리 결속력을 다지는 의미에서 이렇게 x 플러스 y를 묶게 되면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더해지면서 네, 2x가 곱해지는 네, 이런 네, 소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x 제곱 더하기 2xy 정도. 자, 따라서 여기서 그냥 뭐 내림차순 정도로 네,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x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죠. 네, 이게 뭐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은 아니죠. 그냥 여기서 놔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y의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수항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인수분해는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이것도 아까 앞장에서 우리가 이제 풀었던 문제랑 조금 비슷한 형태인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차수를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낮추기. 그럼 선생님 언제 차수를 낮춰요? 당연히 높으니까 낮추겠죠. 자, 5차식, 4차식, 3차식 이런 것들 눈에 거슬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5차식, 4차식, 3차식에 대해서 뭐 중3 과정에서 뭐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자는 뜻이에요. 차수를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배웠던 단어는 인수분해니까 그러니까 요만큼만 좀 줄여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3, 4, 5니까 높으니까 내가 좀 무서워서 앞에다 좀 3개로 묶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끼리는 K세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는구나. K제곱 플러스 K-1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부분 어떨까요? 자, 여기 부분은 K제곱 플러스 K인데 X 이퀄 K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어진 2차 방정식에 K제곱 플러스 K-1 즉 X자리에 K를 넣었을 때
네,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이걸 이항시키면 k제곱 플러스 k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5.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에서 이제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요 모양이 여러분 어떻죠? 0이 되죠. 자, 이렇게 통렬하게 k 세제곱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네, 정답은 6이 됩니다. 자, 15번을 한번 갈게요. 2차 방정식. 네, 근입니다. 우리가 이제 x 이퀄 a가 요거의 근이다라고 했으니까 한 켠에 정리를 하자면 뭐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은 0 정도로 네, 여백 관계로 좀 옆에다 또 정리를 할게요. 요거의 근이 b다 하면은 b 제곱 마이너스 2b 빼기 5는 0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네, 일상생활에서 가끔 쓰는데, 자, 이렇게 유유상종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고생을 자처하지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가주시면 되겠어. 그럼 2a 제곱 플러스 3a라는 모양은 이항시키시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식의 값이 결국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등가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어떻죠? 묶어주게 되면 b 제곱 플러스 2이니까 가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2이고 플러스 5도 가로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끝났네요. 여러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좀만 더 집중합시다. 자, 16번이에요. 한근 알파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한근 알파기 때문에 x자리에 후딱 알파를 넣겠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항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식의 이제 눈치를 딱 보니까 뭐 이런 느낌인가? 뭐 알파 제곱만 남겼을 때 알파 제곱이랑 알파 플러스 1이 같네. 뭐 1 플러스 알파가 같네. 뭐 이런 정도 느낌 얻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식의 앞에 부분이 1 플러스 알파분의 알파 제곱이 나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분모와 분자가 서로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 식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유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요거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죠? 마마 하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알파를 더한 것과 진배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이항을 시키게 되면은 어때요? 여러분 알파가 되겠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3알파.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의 식의 계산 결과는 결국에는 1이고 뒤의 식에는 마이너스까지 고려했을 때 3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 알파라고 할 때 식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의 근을 뭐 근의 공식으로 이제 끝까지 구해서 대입을 하시겠다는 고집을 부린다면 뭐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배우고 어떤 식의 모양에서 절충이라는 것,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자라는 것은 조금 수고를 덜 자는 의미죠. 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식을 일단 침착하게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x 네, 플러스 1 이퀄 0.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모양의 힌트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라. x로 나눠라. 그렇죠? x 마이너스 4 플러스 x분의 1은 0. 그렇죠? 그렇다면 x가 알파일 거 아니냐? 따라서 네가 여기다 알파를 넣었을 때도 똑같이 식은 성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양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4라는 간단한 숫자로 얻을 수가 있는데, 너는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껏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럼 뭔가요? 1차식, 2차식이니까 당연히 제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제곱을 합니다. 자, 제곱을 하시면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건데,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하면서 역수니까 여러분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거까지 제곱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것은 이제 4였죠. 4, 4는 16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왼쪽에 있던 2가 2항이 되면서 14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하세요.